다음은 김성원 미국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유학생께서 추서를 하겠습니다. 주도사,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사를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1979년으로부터 10년 뒤인 1989년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1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열렬히 존경하게 됐던 계기와 그분의 삶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32살이 된 저는 당연하게도 대통령의 생전 육성도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님의 위대한 업적이 성취되는 과정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청년 세대가 그렇듯이 편향적인 공교육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 세계관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삶, 인격, 업적, 그리고 그 시대의 진짜 주역들에 대한 공백이 존재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형성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단상은 군복과 선글라스를 낀 채 차갑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약자와 법 위에 군림했던 독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 지적인 게으름이 더해지면서 저는 이 위대한 영웅을 30년 가까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역사의 진실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삶, 업적, 그리고 인격을 배우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역사의 진실을 통해서 알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사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권위주의 리더십이 아니라 언제나 약자와 서민들을 가까이 했던 탈권위적인 지도자였으며 시대를 꿰뚫는 통찰을 가진 분이었으며 포기를 몰랐던 불굴의 정신의 소유자요, 어떤 강대국 지도자 앞에서도 당당했던 대한민국이 낳은 불세출의 영웅이요, 자랑스러운 지도자요, 우리 청년들이 따라야 할 롤모델임을 알게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한 뒤로 저는 경남 같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헤쳐나간 박정희 대통령님을 온 마음 다해서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피와 눈물과 땀은 이 나라의 경제, 교육, 예술, 안보, 복지 등 대한민국의 근간을 창조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꿈틀거리며 꽃을 피웠고, 이 반석 위에 저 같은 청년들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꿈이 살아 숨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박정희라는 거목이 만들어낸 열매들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기결이지만 저 김성원은 박정희 대통령께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의 정신을 미약하나마 계승하는 것으로서 그분에 대한 빚을 갚고자 합니다. 아직도 서점의 한켠에 서서 박정희 각하께서 집필하신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을 읽고 느꼈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세계는 2020년을 살아가는 제가 현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었던 이런 산발적인 고민의 집약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동질감에 사로잡힌 저는 대통령 이전에 인간 박정희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나갈 길, 이 책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에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가난, 게으름, 서름, 그리고 아픔에 대한 한 사나이의 통렬한 고찰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 조선 500년 역사의 병폐에 대한 한 사나이의 거룩하면서 절제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한탄과 분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외면할 수 없는 이 민족의 시대적 사면을 맨눈으로 바라보았고, 이 맨눈에는 한 남자의 기계와 순수한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모든 회한과 분노를 당신의 한 몸을 산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번영과 승리와
성취로 승화시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 대통령의 명언 중 하나는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입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집념과 헌신은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밖에 안 됐던 이 가난한 나라를, 기아에 허덕이던 이 나라를 현재는 GDP 12위의 국가로 성장시켰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에 대한민국 1인당 소득은 우간다,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토고, 파키스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난하고 헐벗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개발국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코리안 드림을 선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조선의 뒷모습이 무색해질 만큼 대한민국 마치 미국의 별명 언덕 위의 도성처럼 높이 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다시 한번 당신 같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가짜 평화 앞에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자들이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력은 자국민의 죽음을 가짜 평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생각하며 이 나라의 국부를 해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되는 한미동맹의 파기를 위해 전진하고 있으며 또한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모조리 삭제하려고 동분서주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여전히 다수라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위기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이끄실 때 마주했었던 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요, 당신께서 이미 싸워서 이기신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 전체에 박정희 정신의 부활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독립자존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의 평생의 고민은 독립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정부나 그 밖에 다른 어떤 힘이 스스로를 다스리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참된 자유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데서만 이룩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자유를 외세로부터의 독립, 타인을 향한 의존으로부터의 독립, 가난으로부터의 독립과 연결시켰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 순간에 특별히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독립 주장을 노예 근성에 대한 분노로 연결하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립 자존이란 존엄한 개인이 자존감을 갖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또한 이웃을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더 나아가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정부를 마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국가에게 행복 추구권을 기대하는 의존 정신이 가득한 나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내 취업, 내 연봉, 내 행복, 내 가정, 내 육아, 내 안전, 이 모든 것들이 국가에 귀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권리 주장만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의원 한 명당 법안 발의하는 숫자가 미국의 2배요, 일본과 독일의 80배입니다. 온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 수도 없이 쏟아지며 온 국민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법안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의존 정신을 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본받아 치열하게 내 삶을 일구고 목표를 성취하고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박정희 정신이 이 대한민국을 충만하게 채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5.16 혁명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순교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중흥과 발전을 바라는 이 시대의 모든 자유시민 주역들에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족의 나갈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사혁명은 결코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목숨을 건지는 작업이요, 병든 민주정치에 대한 임상수술이다. 당신께서는 건국한 지 10년 만에 중후정치로 전락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중후정치가 만들어낸 리더십의 부재와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 대통령께서는 목숨을 걸고
그 죽어가던 민주주의에 수술칼을 들이대셨습니다. 그렇게 당신께서는 조국의 근대화를 이루셨고 산업, 교육, 복지, 안보 등 민주주의의 모든 기초를 놓는데 앞장서셨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40년간 자유와 평화를 누렸지만 다시 이 한반도 위에 한반도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이 노예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이 나라는 노예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41주년을 맞는 올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노예냐 자유인이냐를 선택해야 할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황하거나 겁먹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히려 당당하고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이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41년 전 이날 당신께서 흩뿌리신 이 위대한 정신의 조각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이 정신이 계승되는 한 우리는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6.25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정신의 전쟁의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는 지금 이때에 박정희 대통령의 염원처럼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4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류가 우리의 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각성이, 이 위대한 박정희의 정신이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때에 하나의 미랄되어서 이 땅에 심겨진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목과 이 나무의 열매들이 이 한반도 전체에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이시여 편히 영면하시옵소서. 2020년 10월 26일 한국청년보수연합 그라운드C 대표 김성원 재배.